자, 저희가 오늘은 7번째 시간 이제 자궁 공간, 자항 공간 정하는 시간을 갖죠. 그래서 1번 차크라는 땅으로 묘사되는 공간이어서 가장 오원소 중에서 묵직하게 분류가 되죠. 그래서 그라운딩 플로우를 통해서 우리가 좀 무거움을 비워냈다면 국악 플로우로, 오늘은 물로, 달로 상징되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지난 시간에 선인장이라는 곡으로 다 이렇게 막 몸을 씻어냈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그래서 우리 지난달에는 그 에고와 다르마에 대한 묘사가 책에서 언급되고 있어서 뾰족뾰족한 선인장의 마음은 실은 우리를 안아주고 싶은 위로의 메시지를 건네고 있다는 선인장에 맞춰서 달경배를 진행했고, 다르마에 대한 언급이 나와서 사랑 바게트 8이라는 곡에 맞춰서 우리가 지금은 하얀달을 향해 가고 있죠. 3강 시간 달경배 할 때는 상현달을 향해 가는 반달 플로우를 했다면 7강 시간에는 달이 비워지는 달, 하얀 달을 향해 가는 반달 플로우를 해요. 그래서 파리 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게트를 떠올리지만 나는 당신이 떠오른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었던 사랑 바게트 파리라는 곡에 맞춰서 저희가 반달 플로우를 했다면, 오늘은 저희가 12월 달에 내면 소통 읽으면서 우리의 의식은 무한하다, 시공을 넘나든다라는 이야기를 나누면서 내재적인 실제, 생성 질서 이러한 개념을 나누면서 인도 신화에서 묘사되고 있는 산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인도 신화에서는 산이 나르는 존재로 형상이 되었었죠. 그래서 수행자들이 방해를 받으니까 비로소 산이 정착을 했다는 그런 인도 신화가 내려져 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지금 여기 현재만 머무르지만 우리의 의식은 현재, 과거와 미래를 초월한다라는 그 메시지를 담기 위해서 하울에 움직이는 성이 움직일 수는 없지만 이렇게 움직이는 성의 OST인 곡으로 저희가 12월 달에 달 플로우를 진행했는데, 이게 오늘 책에도 이러한 내용, 의식의 무한함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고 있어서 이 곡으로 해보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하울에 움직이는 성으로 한번 해볼 것이고, 저희가 2003년 10월에 함께 하셨던 분들은 지금 여기 아무도 없으시지만 10월 달에 유튜브나 이런 SNS를 전혀 활동하지 않았던, 좀 반대죠. 다른 요가원들은 오픈하기 한 달 전부터 SNS를 올리는데 저희는 오픈하고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SNS를 제가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기록이 남아있지 않지만 10월에 오르막길이라는 곡으로 저희가 달 플로우를 진행했었던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바로 이번 차크라가 감정의 공간, 관계의 공간이죠. 그래서 오르막길의 가사 아세요? 그 정인 씨가 부른 곡이죠. 굳이 고된 나를 택해서 힘든 길을 걸어가고 있는 당신에게 힘을 주고 싶다, 이런 노래 가사를 또한 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런 관계의 공간인데 마치 책에서도 그런 관계, 거울에 대한 묘사가, 비유가 들고 있어서 오늘은 오르막길에 맞춰서 우리가 다행히 이 오르막길을 박보검 씨가 좀 짧게 부른 버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좀 짧은 버전으로 오르막길로 반달 플로우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물로 상징되는 공간, 우리가 지난주에 그래서 오자스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매력, 오자스가 충분히 잘 충전이 되면 매력을 발산할 수 있다 하면서 저희가 오자스 얘기하면서 파퓰러라는 곡에 맞춰서 타파스 플로우도 진행했었죠. 바로 그런 물로 상징되는, 오자스로 상징되는 공간이고, 컬러로는 빨간 색깔, 1번 차크라가 빨간색, 본능의 컬러와 유사감이 있는 공간이라면 2번 차크라는 양극성 차크라라고도 부르죠. 우리 땅 아래 물이 흐르는 그런 무의식과 의식을 연결시켜주는 차크라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 양극성이 연결되는 시간대가 있죠. 일몰과 일출 시간에는 그런 양극성이 또 일어난다고 해요. 좀 도와주세요. 네. 네. 그래서 그러한 양극성이 조율되는 공간, 그래서 양극단의 에너지를 연결시켜주는 대표적인 자세가 또 자항정화 자세죠. 그래서 오늘 자궁 공간, 자항 공간이기 때문에 자항정화 5가지 동작도 우리가 한번 복습을 해볼 것이고, 자궁을 상징하는 요니 무드라로 우리 이 시간에 우리 레인 명상을 진행하죠. 지난 시간에 우리 감정에 대한 책의 이야기가 언급되고 있어서 레인 명상을 간단히 했지만 본격적인 레인 명상을 하는 시간이 또 이 시간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자궁 무드라로 감정을 좀 직면해보는 연습 또한 해볼 거예요. 그래서 바로 자궁 공간이, 자항 공간이 또 물처럼 감정이 내 몸을 통해 흐르는 공간이라고 하죠. 여기 매트 좀 도와주시겠어요? 여기 매트 쓰시면 되세요. 네, 여기 일단 앉아 계세요. 제가 꺼내드릴게요. 여기 카메라 나오실까 봐서 카메라 나오시면 안 되니까 잠깐만 앉아 계세요. 그래요. 어디까지 얘기했지? 그래서 오늘의 책은 비베카난다의 명상에서 이제 51장부터 59장까지 편하게 앉아 계시면 되세요. 59장까지 한번 읽어보았어요. 그래서 우리 비베카난다의 명상에서는 첫 장이 요가 명상이고, 두 번째 장이
베단타 명상에 대한 표현이 제시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요가 명상은 저희가 이제 끝맺음이 됐고 오늘 베단타 명상 첫 번째 장이 바로 51장이거든요. 그래서 베단타 우파니샤드 시대 때는 외부의 그런 신성한 고요한 에너지가 머물러 있듯이 내 안에도 그런 신성한 고요한 에너지가 머물러 있다라는 의식이 확장된 시기라고 하죠. 그래서 인문학의 젖줄의 시기로 표현이 되는 시대였다고 해요. 그래서 그 신에 대한 표현이 굉장히 많이 묘사가 되죠. 그래서 첫 번째 장, 베단타 명상의 첫 번째 장 51장에서는 소주제가 왜 신인가예요. 왜 신인가에서는 이제 참된 정신으로 그 말에서 미신을 제거해라라는 표현이 제시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현대 이 시대에서도 신을 좀 신만으로 표현될 수 없는 신만으로밖에 표현될 수 없는 신으로밖에 표현될 수 없는 그런 메시지가 있죠. 근데 신으로 표현하기엔 좀 애매한 그러한 좀 오염되어 있는 또 성질이 분명히 있죠. 그래서 신밖에 표현될 수 없는 신으로 대체될 수 없는 표현이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그래서 신에서 그런 미신적인 에너지를 조금 빼봐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망했다. 그리고 52장에서는 신에 대한 베단떡적인 관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은 무한한 에너지를 담고 있고 또 비인격적인 존재이고 영원하고 불사하고 두려움이 없는 존재다. 그래서 우리 계속해서 우리 이 시간 감정 명상할 때 제가 주로 등장시키는 용어가 바로 센터링이기도 하죠. 우리 이제 베단타 철학에서는 그런 얘기를 해요. 늘 변하는 내가 있고 물질의 내가 있고 나를 통해 늘 변하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감정이기도 하죠. 그것에 영향받지 않고 그것을 그저 보는 내가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것을 요가에서 바로 신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러한 자아가 내 안에 있다는 걸 인지할 수 있다면 조금 더 그런 나를 통해 늘 흐르는 것들로부터 좀 초연할 수 있다고 해요. 그것으로부터 좀 초월될 수 있다고 하죠. 그것이 이제 베단타적인 관점에 대한 이야기로 나누어져 있고 이제 53장에서는 우리 바가바드기타 요가 수트라에서 요가의 정의가 확립되었다면 두 번째 경전에서 우리가 삶 안에서 어떻게 하면 요가를 잘 실현할 것인가에 대한 세 가지 방향성에 대한 얘기를 했었다고 했었죠. 첫 번째 길이 바로 행위의 길 까르마 요가였고 두 번째 길이 지혜의 길, 늘 변하는 내가 누구이고 늘 변하지 않는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분별하는 지혜의 길이 바로 냐냐 요가, 갸냐 요가 혹은 지냐냐 요가였고 우리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박티, 사랑의 길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나의 삶의 사랑을 일으키는 존재에게 나의 마음을 다하는 것을 이제 박티 요가라고 하고 또 라자 요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라자 요가 범주, 마음의 힘을 키우는 범주 안에 하타 요가가 들어가기 때문에 야마 니야마가 확립된 하타 요가만이 라자 요가 좀 더 의미를 더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네 가지 길이 모두 다른 길 같지만 실은 하나의 길이라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 또한 요가라고 해요. 그래서 이 바가바드 기타에서 제시되고 있는 네 가지 방법, 네 가지 방법에 대한 요가의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가 53장에 언급되고 있고 55장에서는 이제 최면에서 벗어나보자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늘 최면을 당하죠.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학습하기 위해서는 외부 대상에 집중을 해야 하는데 그럼으로써 외부의 대상과 동일시가 됨으로써 진짜 나를 잃어버리기가 쉽다. 그러면서 이제 요가 명상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55장에 언급하고 있어요. 그리고 58장에는 두 마리 새의 우화가 이제 제시되고 있어요. 한 새는 굉장히 위험 있게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주변을 둘러보고 있다면 아래에 있는 새는 계속해서 무언가를 행위하고 무언가를 먹으려고 막 노력을 했다고 해요. 근데 비로소 계속해서 움직이던 새가 위에 있는 새를 보는 순간 이 두 새는 두 마리의 새가 아닌 한 마리의 새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도 왕처럼 그저 나를 늘 보는 내가 있고 늘 변하지 않는 이제 베단타 철학에서는 그것을 신으로밖에 표현될 수 없다라고 표현을 했었죠. 그리고 늘 행동하는, 늘 제잘거리는 그러한 아래의 새 같은 성질이 있죠. 근데 늘 움직이는 내가 늘 움직이지 않고 그저 왕처럼 위험 있게 나를 그저 보고 있는 그 새를 보는 순간 이 두 가지는 둘이 아닌 하나라는 것을 비로소 자각할 수 있게 된다고 해요. 이 두 가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묶는 것을 바로 요가의 어근, 유주라고 하죠. 그래서 요가의 원래 뜻은 합한다, 이제 묶다, 결합한다라는 의미를 또한 담고 있다고 해요. 자, 그리고 마지막 59장에서는 우리 오늘 오르막길이라는 곡에 맞춰서 반달 플로우를 진행한다고 했었죠. 감사하라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관계 안에서 누군가가 이제 굉장히 불편한 것을 일으키거나 혹은 굉장히 좋은 것을 일으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그것이 있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바로 2번 차크라, 양극성의 차크라, 투사의 차크라, 관계의 공간이라고 하죠. 그래서 누군가를 통해서 좀 불편한 모습을 본다면 그 사람에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해요. 그래야지만은 내 모습, 그 사람을 통해서 내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거울 없이 우리는 자신을 볼 수 없다. 관계 없이, 타인 없이 나를 알 수 없다라는 표현이 제시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러한 관계의 공간인 아랫배 공간, 스와디스타나 차크라를 우리 물의 공간으로 상징되고 있어. 오늘도 선인장 했었던 것처럼 손바닥으로 이렇게 몸에 프라나마야 코샤 에너지 장을 조금 씻어내보는 연습을 해보도록